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일단은 조금 스타트 해볼 내용 자체가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녹화 방송이라는 점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에서 이제 지난주 어떻게 보면 지난 한 주간 가장 컸었던 나스닥 지수 흐름에서의 가장 빅 이벤트,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좀 방향성 예측을 조금 하는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28일 날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지금 본장부터 해서 이제 강하게 오버슈팅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은 본장 기준으로 바닥 잡는다라고 하면 11,000 초반이죠. 뭐 거의 이제 11,000 정도 되는 이 바닥 값에서부터 11,600대, 결국에는 이제 거의 500 중반에서 600대까지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던 강한 상승장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일단은 낙폭 매도세를 일단 더 크게 가져간 모습인데, 자, 목요일 기준으로 이제 수요일이랑 목요일 기준으로 나왔었던 이제 FMC 금리 인상과 파월의 기자회견까지 좀 정리해서 좀 가져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서 일단은 고점을 그렸었던 증시 흐름, 이 상승 탄력을 이전에 일단 10월 뭐 중순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인 10월 말까지, 10월 중순부터 말까지 이 지금 상승장을 좀 이끌었었던 이유 자체는 실적, 그렇죠? 실적이 지금 기업들 실적이 계속 좀 받쳐주면서 금융주서부터 스타트를 보여줬었던 기업들 거의 다 이제 뭐 70%나 80% 이상 자체가 워낙 시장 자체 분기 지금 현재 가이던스가 앞에서 하향이 되었다 보니까 이미 낮춰진 가이던스 예상치가 이미 낮아진 상태에서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조금 더 기록했었던 기업들의 흐름 따라서 상승 탄력을 보여줬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대장주들이라고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등의 악재로 인해서 추가 하락을 계속적으로 가져갔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구글이 이제 먼저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그렇죠? 구글 실적 발표를 봤었을 때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중요했었던 게, 일단 실적이 안 좋으면 프리장에서도 그렇고 낙폭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좀 보여줬었던 시장 흐름이었어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까지 가이던스를 낮춰놨는데도 불구하고 너네 기업들 지금 현재 실적 안 좋아? 그러면 일단은 웬만해서는 무조건이라 표현은 좀 그렇지만 웬만해서는 하락을 좀 보여줬었고, 거기에 더해서 가장 또 이번 실적 발표에서 좀 중요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이던스예요. 그러니까 향후 결국에는 니네가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도 이제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다다음에서도 너네가 정말 괜찮을 거야? 그러면 이제 구글 기준으로 일단은 이 지금 현재 두 가지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안 좋게 나와준 모습과 더해서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광고죠. 얘네가 이제 구글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단은 플랫폼 같은 검색 엔진, 그리고 뭐 유튜브 등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다수의 사용자들이 많이 이용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용을 하는 사용자들을 타겟으로 이용한 기업들의 광고 수익이 주 수입원이었었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너무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이것저것 지금 R&D 개발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일단은 광고 수익이라고 했었을 때 어떤가요? 계속적으로 이제 하향이죠. 이거는 뭐 애플 쪽에서 지금 일단은 정책적으로 막는 것도 있었고, 일단은 기업 전체적으로, 왜냐면 기업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경기 침체다 뭐다 지금 계속 나와주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구인부터 기업 전체적으로 지금 판단을 해보시면 1번, 그렇죠? 먼저 구인 자체를 줄인다고, 2번 내용 나오는 게 현재 일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구조조정. 그 다음에도 뭐 안 되면 다른 거 이제
줄이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상 이것들을 앞서서 사람을 줄이고 사람을 뽑는 거를 줄이기에 앞서서 기업들의 선택에서 일단 가장 크게 지금 먼저 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일단은 10번에서 뭐 20번 노출될 거, 그쵸? 3번에서 5번으로 줄이자. 이 지금 이렇게 지금 광고 자체가 원래는 쓰는 금액 자체가 만약에 뭐 그냥 금액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1억을 썼다라고 하면 차라리 1억 말고 한 3천, 워낙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5천 뭐 3천 이렇게 줄이면서 차라리 지금 인원을 줄이는 그 금액을 한 번씩 조금만 더 버텨보자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사실상 광고 수입 자체가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거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고 뭐 어떤 특정 기업만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게 아니었었죠. 그래서 어쨌든 다음에도 그렇고 앞으로의 지금 결과값으로 봤었을 때는 이거는 계속적으로 하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조금 정리를 해서 본다라고 하면 자, 이제 구글 실적 발표였습니다. 구글 실적 발표를 지금 한번 보시면 자, EPS 그리고 총매출 다 예상치보다 지금 하향 나오면서 경기 침체로 인한 온라인 광고 지출 감소로 5분기 연속 매출 중과세가 둔화가 됐습니다. 둔화가 됐고 어쨌든 예상치보다 일단은 낮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구글의 광고 수익 의존도 낮추려는 시도 아직까지는 실패하고 있어. 왜? 얘네 자체가 애초에 만들어진 기본 베이스가 서비스를 제공하자, 사람들을 모으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광고 노출을 지속적으로 시키면서 추가적인 비용을 크게 발생시키는 것보다 이런 식의 큰 비용을 어떻게 보면 수익적인 측면으로 가져가는 건데, 어쨌든 구글 자체도 이제 채용 규율 강화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직원 수는 12,800명이 증가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검색 사업 3분기 4.3% 증가한 395억 달러고요. 그리고 구글이랑 유튜브 광고 수익이 0.2% 사실상 뭐 큰 감소는 아니죠. 감소한 71억 달러. 하지만 일단 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2020년 재무실적 보고 시작한 이후 최초 감소 수치라는 점 요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화로 인해서 일단 뭐 광고 타겟팅 추적을 주요 수입원으로 성장하는 기업 기술 기업들이 이제 좀 난항을 겪으면서 구글 역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게 일단은 타겟팅 추적, 광고 타겟팅 추적이라는 거는 뭐 사실상 이거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다른 거를 사용을 하고 뭐 어플로 뭐 어떤 거를 보고 했었을 때 이제 노출되는 게 꼭 내가 좀 관심 있는 것들만 이렇게 좀 올라오네. 내가 그동안 검색했었던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인해서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겟팅, 이런 부분들이 타격을 입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전체적인 기업들 자체가 경기 침체로 우려로 인해서 마케팅 비용 축소에 따른 광고 수익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당분간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이죠. 구글이 그거를 앞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올 3분기 중 순이익 지금 13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5%나 감소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뭐 가져가는 구글 내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또 축소도 하고 스트리밍 비디오 게임 서비스인 스타디아를 이제 뭐 폐쇄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구글 역시 하고 있다. 안 좋을 거 알고 앞으로의 지금 방향성이나 이렇게 지금 봤었을 때 뭐 전 세계 천재들만 모인다라는 이 구글에서도 이러한 준비랑 맥없이 당하는 움직임을 좀 본다라고 하면 현재 경기 침체랑 둔화 자체가 확실히 현실화되었고 이런 광고 수익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안 좋아진다. 근데 이게 전 세계 가장 메이저 기업에서부터 지금 나와주고 있으니까 이러한 흐름 때문에 11,700대까지 뭐 실적이다 내용이다 뭐 하면서 계속적으로 피봇이다 하면서 상승 탄력을 가져갔었던 미증시 흐름이 곤두박질을 쳤었죠. 곤두박질을 쳤었는데 여기서 이제 바닥을 한 번 더 그리게 했었던 계기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다음날 그 다음날 이제 26일날 지금 구글 발표하고 나서 이제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메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페이스북이죠. 그러면 구글에서도 광고 지금 현재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게 나왔으니까 사실상 메타도 봤었을 때는 너네 더 안 좋을 것이다. 충분히 더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는 가이던스가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아서 이때 당시에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이미 장전에 20%대 프리장에서도 뭐 더 빠지고 실적 발표 이후 다음에 해가지고 애프터마켓 그리고 그 다음날 프리장에서도 이제 빠지는 모습을 정말 크게 보여주면서 100달러를 지금 깨면서 언더까지도 이제 보여줬었던 모습인데 자, 어려운 거시경제 환경 그리고 이제 경쟁사인 틱톡과의 이제 경쟁 심화. 왜냐면 얘네만 이제 대표적인 게 아니고 틱톡이 오히려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쪽 자체를 다 잡아먹는다. 뭐 유튜브도 지금 위협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틱톡을 쓰고 있죠. 그 이제 애플의 광고 추적 시스템 똑같죠. 지금 이전에 설명드렸었던 구글이랑 그리고 이제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이제 기업 대표 수익인 광고 사업에 이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지금 내용 자체 나와주고 있고 자 구글의 이제 감소 광고 수익 감소 그리고 스냅의 실적 실망스러운 실적 메타의 실적 악화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일단은 메타 CEO 마크 주커버그가 우리의 이제 제품 트렌드가 더 나아 보인다. 나는 메타의 이 새로운 시도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현재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좀 몸을 사리자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죠. 시장 자체에서. 몸을 좀 사려야 되죠. 그래, 뭐, 지금 실적 안 좋게 안 나오게, 어떻게 보면 실적이 최대한 좋게 보이게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조작을 한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CEO 말도 최대한 아껴야 되고, 현재 뭐, 상황에 순응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내용 자체가 좀 어울리지, 지금 뭐, 시장 자체가 뭐,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지금 안 좋은 움직임에서도 우리는 이 메타 상호명을 메타로 바꾼다라는 거는 이 메타버스에 우리가 사실상 전체적으로 아예 수익 구조나 트렌드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메타의 가상 현실과 이 메타버스의 최전선에 있는 뭐 리얼리티 랩 부분은 1년 전보다 오히려 이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1년 전보다 49%나 감소한 2억 8,500만 달러 수익을 올렸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제 메타버스 이제 계속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메타버스 얘기가 나와 준 것만 봤었을 땐 반짝 그리고 뭐 NFT 뭐 비트코인 할 것 없이 이제 모든 내용 자체가 이제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 지금 시장에는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가 않죠. 뭐 그런 내용이나 지금 해석 자체가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다. 뭐 지금 막 그런 상황에 완벽하게 빠졌다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우리가 선반영되는 그런 모습들이 다 거기서 나와주는 건데 그 내용들 때문에 현재 뭔가를 더 투자하고 더 개발하는 기업들, 나스닥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자체 특히 타격을 더 많이 입는 편이었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지금 트렌드에서 광고 수입 자체가 안 좋게 나올 뿐더러 메타버스는 지금 절대 건들면 안 되겠다. 시장 자체에서 정말 많이 크게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 메타버스 플랫폼이 이제 호라이즌 월드 같은 경우는 월별 활성 사용자가 20만 명 미만이에요. 이거는 당초 이제 올해 목표였었던 50만 명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좀 멀어 보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메타의 충격 20% 낙폭 이상까지 보여주면서 시장의 매도세를 더 크게 확대를 했었던 모습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바닥 대비 강하게 반등을 이제 또 보여줬는데 앞에서 낙폭이 이제 매도 나왔었던 내용 자체가 사실상 앞에 메타, 그러니까 메타 내용까지 구글과 메타 내용까지 해서 여기까지 담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한 이 추가 하락에 대한 신호탄은 아마존이었어요.
자, 아마존은 좀 믿었다라는 거죠. 아마존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이제 15% 증가를 했었고, 반면에 이제 순이익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향후 가이던스가 이제 1,400달러에서 400억 달러에서 1,480억 달러로 시장 분석가들이 좀 놀라게 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더 큰 낙폭을 가져가면서 일단은 보여줬었던 매도세가 사실상 프리장에서 20% 가까운 낙폭을 보여줬었던 거를 상쇄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우려스러운 상황 자체가 아마존에서도 일단 코로나 팬데믹 당시 상승을 이끌었었던 이런 다른 대형 IT주들 관련주들이 앞에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경우가 속절없이 미끄러진 상황에서 아마존 역시 고난의 길이 앞에 있을 것이라는 게 다수 분석가들의 전망이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아마존 CEO는 거시경제 환경에서 분명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핵심적인 장기적인 그리고 전략적인 플랜에 타협하지 않고 더 합리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균형을 맞출 것이다라는 얘기를 가져갔습니다. 자, 어쨌든 아마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상 지금 클라우드 사업체로 봤을 때 제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예전부터 봤었습니다. 일단 캐시카우가 빵빵하게 받쳐져 있다. 왜? 어쨌든 이 클라우드 사업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수입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아마존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 사업은 사실상 이미 얘네가 이제 지금 연말 됐었을 때 굉장히 많이 붐비잖아요. 소비 자체가 이제 미국 자체 시스템은 연말에 이제 뭐 할인이다 뭐다 여러 가지 다 얘기를 가져가면서 우리가 이제 연말 황금 소비 시즌을 가져가는데 그때 이제 몰리는 소비 그 부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늘려놨었던 이 클라우드 자체가 나머지 365일 중에 그거를 활용을 하는 게 뭐 일주일 뭐 많게는 한 달 뭐 준비하는 거 다 해가지고 뭐 한두 달 정도겠죠. 뭐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10달 동안 그게 노는 거를 이미 기축이랑 이런 부분들이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너무 논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다른 기업들한테 대여 렌탈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해놨으니까. 근데 이 수입이 너무 짭짤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적인 캐시카우가 계속적으로 받쳐져 있는 기업.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가장 크게 만들어 놓은 게 아마존인데, 자, 3분기 클라우드 사업체 이제 AWS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 20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20%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증가는 하긴 했는데 이런 거예요. 앞에서 말도 안 되게 상승을 보여줬다 보니까 증가폭이 이렇게 가져가면서 꺾였다라는 거죠. 가장 약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컴퓨팅 부서의 이제 일부 팀을 채용 중단을 하겠다라는 보고가 올라온 상황이죠. 어쨌든 얘네도 한도 끝 없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뭐가 됐든. 그래서 현재 결과가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렇게 지금 가져왔었는데 다시금 여기서부터 이 지금 강한 상승과 깜짝 반등을 보여줬었던 내용 자체는 뭐였냐면 애플이었죠. 애플 8%나 들어 올려줬습니다. 여러분들 8%나 들어 올려줬는데 자, 애플 한번 보시죠.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EPS, 총매출 예상 다 지금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와주면서 확실하게 우리 대장이다라는 걸 지금 확실히 보여줬어요. 일단은 스마트폰 판매 전체적인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 침체가 오는 거죠.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제가 올 초부터 얘기를 드렸었지만 이런 경기 침체가 오고 다가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필수 소비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에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 비용을 크게 줄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미 소비재 같은 경우는 줄일 수가 있겠죠. 핸드폰? 나는 좀 여유됐었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바꿨어. 근데 여유가 지금은 좀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 좀 그렇게 생각해가 2년 쓰고 뭐 2년 쓰는 사람들 3년 쓰고 3년 쓰는 사람들 뭐 5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스마트폰 판매 자체량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전 세계가 지금 많이 어쨌든 다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사용하는 포화된 상태에서는 이제 바꾸는 그
순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횟수? 일단은 우리가 어쨌든 스마트폰은 계속적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2008년부터 10 몇 년 동안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어쩔 때는 뭐 1년에 한 번, 어쩔 때는 2년에 한 번, 최소 2년 주기 이상까지는 좀 버티기가 좀 힘들죠. 워낙 좋은 게 고사양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 정말 이제 좀 혁신적인 게 있으면 저도 뭐 이제 상관없이 기간대 상관없이 좀 바꾸는 편인데, 어쨌든 뭐 이런 결과가 지금 나와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정말 안 좋다 보니까 결국에는 애플 역시도 안 좋을 거야라는 생각이 좀 짙었었습니다. 근데 이런 위기 속에서도 경쟁업체 대비 호실적을 발표를 보여줬고요. 이제 애플 CFO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 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더 좋은 상황이 나와줬다. 다만 최근 강달러 상황은 회사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뭐 사실상 우리뿐만 아니라 강달러 때문에 뭐 판매 저조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 말고 다 그래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 이제 애플 서비스의 이제 사업의 성장 둔화가 이제 좀 보여준 상황인데, 일단 애플 앱스토어와 이제 애플 TV까지 이제 등장하면서 이쪽 OTT 시장에서도 이제 다시금 좀 활발하게 좀 시장 참여를 하면서 경쟁을 지금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매출을 포함한 서비스 매출을 이제 192억 달러로 전년 대비 그래도 5%대 상승은 보여줬지만 그 상승폭 역시 꺾였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좀 안 좋게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일단 서비스 둔화 자체는 이제 뭐 디지털 광고랑 게임 산업의 둔화뿐만 아니라 외환의 이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쵸 이전에 뭐 10달러를 뭐 가지고 뭐 매월 구독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1200원이었던 게 뭐 12,000원이었던 게 14,000까지 올라가고 뭐 이렇게 상승으로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 환율의 상승 때문에, 그러면 굳이 이 가격 주고 하고 싶진 않아 하는 사람들이 구독을 끊고 이런 서비스를 조금 지금은 피할 수 있겠죠. 이런 고정 지출을 굳이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라면서. 자, 4분기 매출 증가율은 이제 3분기 매출 증가율보다 전년 동기 기준 8%가량 낮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아이폰 매출은 426억 달러로 전년 대비도 그래도 또 9.7% 상승을 또 보여줬어요. 그래서 총 매출 그리고 분기 순이익이 이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시장 예상치를 지금 모두 상회를 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팀 쿡 애플 CEO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 역풍이 아이폰 판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 아주 좀 어떻게 보면 거만한 내용 해석일 수가 있겠죠. 거만할 수 있는 내용. 우리는 뭐 시장 지금 뭐 계속 경기 침체다 뭐다 하면서 이미 소비재 뭐 굳이 뭐 계속 노트북 이런 거 안 바꿔 이런 거 우리는 못 느끼겠어. 최신 아이폰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아이폰 14 판매량의 60% 차지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사더라도 제일 이제 낮은 모델들보다는 가장 비싼 프로 모델 판매량이 60% 절반 이상이 넘는다는 거죠. 프로 모델이랑 그리고 애플 워치 이제 울트라의 높은 수요가 이제 공급이 따라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중화권 매출이 이제 좋았던 3분기와 달리 중국 상황 자체가 이제 좀 녹록치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일단은 다음 얘기지만, 정말 좀 건방지고 그런 내용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이제 중고등학생들 아이폰 안 쓰면 뭐 왕따라고 얘긴 하긴 그렇지만 놀림을 받는다라고 해요. 우리 때라고 좀 표현하기 좀 그렇네요. 어쨌든 저는 스마트폰 1세대니까 우리 때라는 표현을 좀 써볼게요. 처음부터 썼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폰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배가 뭐 할 것 없이 기타 다른 데 나왔었지만 결국에는 삼성과 애플 간의 싸움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어땠나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뭐 스마트폰 처음 쓰시는 분들 다 상관없이 선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난 아이폰을 먼저 어쩌다 보니까 아이폰을 쓰게 됐는데 이거에 지금 계속 편리해져서 일단 아이폰만 계속 쓰게 돼. 이거는 뭐 나이 불문 상관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는 삼성을 처음 썼는데 갤럭시를 처음 썼는데 갤럭시만 쓰다 보니까 뭐 삼성페이도 편하고 이것저것 다 편하니까 나는 굳이 아이폰으로 갈 이유를 모르겠어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가 됐든 개인 차로 인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어린 친구들이 이제 그런 게 더 갈린다라는 게 좀 의외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좀 미래에도 이 영향을 좀 크게 받을 거고 아이폰에 대한 충성 고객과 애플의 충성 고객으로 정말 전 세계 거의 이제 대장주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8%나 올라와 줬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의 상승, 아이폰이래요. 애플의 상승으로 인해서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대한 상승장으로 마감을 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낙폭을 지금 크게 보여줬었죠. 자, 요거는 2부에서 마저 더 추가적인 설명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자, 2부에서는 지금 최근 하락장에 대해서도 일단 좀 한번 브리핑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실상 일단은 시나리오를 제가 좀 많이 가져왔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상하기 이제 발표 직전에 저 하락을 가져가기 전에 시나리오였는데 뭐 사실상 시나리오라고 할 건 없고 저 역시도 일단 찾아보고 현재 데이터에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는지 판단을 해봤을 때 50bp 인상 그리고 75bp, 100bp 이렇게 좀 세 가지 조건이 있죠. 애초부터 뭐 베이비 스텝 자체는 이미 아예 생각을 할 수 없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고 혹여나 이제 50bp 라는 얘기도 페드워치에서 일단 좀 돌면서 이 지금 가능성으로 앞전에 이제 실적 시즌 전과 그리고 실적 시즌이 다가왔었을 때도 이 피봇에 대한 기대값이 여기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페드에서 너무 많이 지금 시장이 기업 훼손이 지금 너무 많이 된 거죠. 지수 하락이 너무 크게 되다 보니까 기업 훼손이 이제 너무 크게 가져가다 보니까 혹시라도 저 지금 완화적인 스탠스를 가져갈 것이지 않을까라는 혼자만의 기대였던 거죠. 우리들만의 기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값으로 시장이 들어 올렸었던 내용인데 50pp 인상하고 매파적인 발언할 거면 애초부터 가능성이 없었던 거죠. 굳이 시장을 그냥 떠올린다는 건데 굳이 또 매파적인 발언까지 그리고 뭐 50bp 인상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예상을 했었을까? 그것도 애초부터 시나리오에 없었다라는 거죠. 거의 왜냐면 이 11월 자체는 여러분들도 계속 그 전에 참고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75bp는 가져간다라는 거죠. 근데 혹여나 100bp도 갑작스럽게 던질 수도 있었다라는 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연말에 이제 기준금리와 내년 목표금리 변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했었던 게 일단 좀 가장 맞았고 그럼 75bp를 가져가는데 2번 내용, 3번 내용으로 일단 제가 좀 정리를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뭐 2번 내용 같은 경우는 뭐 비둘기파적인 발언 75bp 그리고 3번 내용은 75bp 인상 가져갔는데 매파적인 발언을 할지 뭐 이런 내용으로 일단 좀 정리를 가져갔었는데 자 뭐 결과값은 다들 알고 계시죠. 결과값은 알고 계시지만 정리를 해서 보면 사실상 매파적인 발언이었죠. 이번 FMC 결과 자체는 매파적인 발언이 나와줬었는데 시나리오로 지금 본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판단을 했던 거예요. 가능성을 두고 좀 판단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 행정부의 압박이 계속 셌었다라는 거죠. 일단은 비둘기적인 내용 해석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고 75bp를 올렸는데 파월의 뉘앙스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도비시한 느낌이 있었다라고 하면 시장 자체가 환호를 하면서 이 낙폭을 가져가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근거로 일단은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월의 이제 정치적인 압박을 계속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내부로 받은 것도 아니고 좀 대놓고 받았다라는 거죠. 이 내용 자체는 무슨 말이냐면, 일단 민주당 상원의원 같은 경우, 오하이주에 있는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월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면서, 자,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것이 당신의 임무예요. 파월. 근데 동시에 완전한 고용을 확보해야 되는 것도 당신의 책임에 대해서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페드의 역할과 그 내용 자체를 잊지 말라는 거죠. 완전 고용을 조금 더 강조를 했다라는 거는 지금의 경기 침체를 그런 막대한 강한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면 경기 침체 빠지고 이렇게 됐을 때 실업률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면서 사실상 악순환으로 빠지는 거, 이거는 배제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과도한 통화 긴축이 불러올 잠재적인 실업은 노동자 계층의 이러한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얘기를 보냈던 거죠, 공개적으로. 그리고 이제 메사추세츠 발음이 좀 힘드네요. 민주당 의원,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파월의 현 긴축 정책은 너무나 위험한 행동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너무, 그러니까 지금 뭐 다 알겠다. 우리도 다 인정하고 지금 인플레이션 안 잡히는 거 다 알겠는데 그래도 지금 너무 힘들게 하지 않냐. 얘네가 지금 가져가는 게 단순히 금리 인상만 딱 가지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딱 좋겠지만 그 금리 인상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지금 현재 부정적인 시장 흐름 자체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이거 역시도 그냥 단순히 생각할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단 웨스트버지니아 민주당 상원의원 유명한 이 조맨친 의원 같은 경우도 일단 지난해 인플레이션의 이제 초기 무슨 말이냐면 지난해 니네 파월 페드 초기에 뭐 카플레이션이다, 중고차로부터 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시그널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보내면서 이거 좀 위험하지 않나, 이거 인플레이션 니네 컨트롤 해야 되지 않아 라고 했었을 때는 그때는 입국 닫으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지금 카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작년 초만 하더라도 뭐 계속 이 얘기만 하다가 이제 와서 걷잡을 수 없이 일단은 올라와지고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금리 인상만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더 결국엔 때리다 보면 내려가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공식이니까, 어떻게 보면 공식이긴 한데 이게 지금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큰 금리 인상을 가져가면 이걸로 인해서 나와주는 경제적인 부작용들을 생각을 해봐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치적인 내용 자체 직접적으로 완전히 강요를 하는 건 아니에요. 강요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압박을 계속 받았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정치적 압박에 대한 굴복하기 좀 어렵겠지만 비둘기에서 매파로 전향한 일부 동료들의 영향을 받기 좀 시작했었고, 브레이너드 부의장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등 다소 좀 그래도 완화된 최근 연설로 통해서 그래도 뭐 75bp 그래 이것도 자이언트 스텝 자체도 정말 센 거 아니냐 시장에서 생각하는 건, 그래 그럼 너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하는 새벽 3시 그 뒤에 네가 기자회견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완화적인 스탠스로 얘기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현재 어제자 일단 시나리오 상황이었었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강달러에 따라서 일단은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150엔을 넘기면서 10월 21일 자체 이제 환율 방어를 위해서 국가 자금이 이제 일본에서도 강하게 투입이 됐었습니다. 이미 9월에 한 차례 이제 국채
대량 매도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환율 개입을 일본이 이제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 역시 최근 경기 악화 환율 방어를 위해서 그러면 이 국가 자금을 투입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국채 자체를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매도할 것이고 중국 역시 본인들 환율 방어나 경기 악화에 따른 그런 자본을 쓰기 위해서 미국채 매도를 좀 강하게 이 두 국가가 한다라는 건데 사실상 이 국채 가격의 하락 자체가 그렇게 대량적인 매도가 쏟아진다라고 하면 미국 경기에 이제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경기 침체랑 인플레이션 그래 이것까지만 걱정했었는데 최근에는 강달러가 계속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지금 현재 원래 예상하지 못했었던 이런 스탠스에도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과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최대 보유국이에요. 미국 거의 최대 보유국이기 때문에 얘네가 어마무시하게 던져버린다라고 하면 채권 시장 자체가 박살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라도 파월 너 조금만 더 살짝 비둘기로 좀 돌아서는 얘기를 해 라는 얘기를 지금 시장에서 그 전에 풍겼고 그리고 이제 뭐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었던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실적 악화가 있었고 경기 침체가 이미 뭐 다가왔다라는 시각 자체가 있는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지금 챙겨 보신다라고 하면 현재 결과값으로 봤었을 때 비둘기적인 내용 해석을 가져갔어도 나쁘진 않았다지만 자 앞에서는 시나리오는 이렇게 했었을 때 얘는 가져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파월도 앞에서 작년에 정말 이쪽에서 이 주식시장에서 대표 욕바지였죠. 결국에는 결과값으로 봤을 때는 얘 때문에 들어올렸었던 21년도 사실상 꺾일만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었는데 조기금리 인상을 안 가져가고 21년도 말해서 다음 연도 22년도 초 이렇게 넘기면서 계속 꾸역꾸역 넘겼죠. 연입이 되냐 마냐 뭐 하면서 가져가다 보니까 이거를 넘기다 보니까 그때는 시장은 환호를 하면서 최고점을 계속 랠리를 가져갔었지만 그 랠리가 지금 단숨에 꺾였잖아요. 그 이제 닉슨 같은 경우 과거를 일단 좀 보신다라고 했을 때 닉슨 재선을 위해서 이제 저금리를 유지를 했었던 아서번스 일단 이 사람 때문에 닉슨이 재선을 위해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져갔는데 내내 굽신거리면서 이제 페드 연준 의장이 그런 식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똑같이 역사적인 인플레이션 촉발을 했었던 아서번스가 되기 싫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반복하기 싫었다는 거죠. 파월. 나 앞에서 욕 너무 많이 먹었는데 지금도 욕을 먹고 싶지는 않아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치권의 이득을 위해서 이제 파월이 결국에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 자체가 이 매파적인 발언을 끌고 갔었던 내용 해석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조기 피벗을 했었던 폴 볼커 이 폴 볼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연준 의장 중에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얘기가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정말 막대한 그 금리 인상을 통해서 뭐 침체든 뭐든 다 가져갔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강력한 인플레이션에 맞서 싸워서 결국에는 승리했었던 연준 의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래도 가장 또 칭송받는 의장 중에 하나죠. 하지만 이 사람 역시도 조기 피봇을 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력하게 계속 때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한 번 지금 일단은 꺾이는 느낌 오르긴 오르는데 상승폭이 지금 기울기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상승은 가져가더라도 기울기가 줄면서 상승 그러면 인상 자체를 지금 조금 더 완화하자 피벗하자 이때 당시에는 뭐 50bp 올렸다라고 하면 25bp 조금 더 한 박자 쉬고 넘어가자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져갔었는데 그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었냐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상승할 때는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이 떨어지는 게 우리가 좀 낙엽이 살랑살랑거리면서 정말 천천히 낙폭을 가져간다. 한 번에 물가가 잡히긴 힘들다라는 얘기를 계속하죠. 그래서
일단은 인플레이션 재차점화로 인해서 더 강력한, 그래서 이거 안 되네 하면서 더 때리면서 결국 갔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실수는 또 반복하지 않자. 아서번스는 아예 틀렸고 정치적이 좀 굴복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촉발했었던 연준 의장이었다라고 하면, 이 폴 볼커 같은 경우는 결국엔 잡았었지만 이 사람 역시도 조기 피봇으로 일단 실수를 했었던 것 때문에 훨씬 더 힘든 시장을 보냈었다. 그래서 어쨌든 기사 지금 봤었을 때 이런 내용들을 언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파월이 어쨌든 이런 지금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조금만 찾아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 역사적인 내용인데, 사실상 지금 현재 연준 의장이 연임하고 있는 파월 의장은 훨씬 더 자세히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지금 바라봤을 때 가져가긴 힘들다. 매파적인 발언으로 가져가지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힘들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좀 제 생각이었었고, 뭐 졸트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은 좀 패스하면서 일단 좀 보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차트를 보시면, 자 새벽 3시에 결국에는 발표가 나왔었죠. 이때가 발표예요. 이 장대 양봉이 되려 금리 인상이 75bp 라고 땅땅땅 나오면서 가져갔는데, 여러분들이 예상하시기에는 하락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락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던 내용 해석이 되려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는 거죠. 왜냐? 시장 참여자들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 니네 75bp 할 거. 만약에 여기서 50bp를 해줬으면 상승폭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갈 수도 있었던 거고, 100bp를 했었으면 그래도 이거는 매도세를 보여줬겠지. 어쨌든 예상했었던 75bp 이번 거는 다 인정한다는 거죠. 12월 때, 그리고 이제 뭐 점도표나 이제 향후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또 갈리겠지만 이번만큼은 인정하자였었잖아요, 시장에서도. 그래서 그래, 이번만큼은. 다음 피봇에 대한 내용 자체가 이제 12월에는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도 상승을 보여줬었으니까 이렇게 일단 좀 가져갔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바라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벽 3시 반부터 해서 이제 파월 기자회견이 나와주면서 이제 여기서도 기대감, 파월이 이제 조금 더 얘기 더 잘 해주겠지 하면서 여기서는 더 고점을 그리면서 상승을 조금 더 가져갔었다라고 하면, 그대로 지금 다 다이빙 하면서 460에서부터 지금 900, 약 550포인트. 550 정도면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4% 후반에서 5% 고점 대비 떨어진 상황이에요. 떨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어제자 이제 낙폭 매도세를 지금 크게 가져갔었던 내용적인 흐름인데,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큰 낙폭을 가져갔었던 것 중에 하나는 파월의 내용 자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아직 시기상조니까 기대조차 하지 말아라. 그렇죠?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게 뭐냐면 피봇 조금 더 완화되는 거, 이거는 아직, 그쵸, 피봇, 니네가 말하는 피봇 기대감, 이게 지금 파월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쵸, 아직은 시기 상조이니 기대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거를 원했었던 거예요. 시장이 다른 거를 지금 얘기했었던 게 아니고, 이번에 75bp 그거는 당연했던 결과예요. 근데 파월 입에서 어떻게 나오냐, 너 조금 더 부드럽게 좀 그래도 얘기는 해줄 수 있지 않아? 다음에 어떻게 되든, 이런 걸 좀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일단 시기상조니까 기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내년 목표금리 좀 더 상향할 수도 있다. 오히려 일단은 앞에서는 뭐 데이터를 보고 나서 조금 더 판단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내년 목표금리 자체가 좀 더 상향할 수 있다. 지금도 75bp 때리면서 4%대 지금 넘어왔는데, 12월도 그렇고 내년까지도 봤었을 때 그 목표를
더 높게 올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가장 중요했었던 거는 2%대의 인플레이션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결국에는 내가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되면서 최선의 움직임을 지금 가져가겠다라는 게 지금 파월의 입장이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결국엔 나는 인플레이션이랑 싸우기 위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도 니네 하지 말고 내년 목표 금리는 안 잡힌다라고 하면 더 상향할 수도 있어. 완벽한 매파적인 발언 뉘앙스가 계속적으로 나와준 상황이에요. 특히나 뭐 주택 관련으로도 이제 질문이 나왔었지만 주택 가격 하락 자체는 니네가 보더라도 이미 뭐 팬데믹 이후 뭐 이 지금 그 다음 상황에서 지켜봤었을 때 이미 버블로 지금 과열된 상황이 연출됐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주택 시장이 침체된 게 아니고 그 버블이 좀 꺼진 정도다라는 얘기를 좀 돌려서 말했었죠. 연착륙은 가능하지만 가능성은 이제 점차 작아지고 있다 정도로 일단은 강한 매파적인 발언을 해줬어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지금 파월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결국엔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시장 자체가 지금 완전히 곤두박질 치면서 회복을 지금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기까지만 일단은 지금 브리핑 드리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나 기대 뭐 내용 자체 그리고 다음 한 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한 주간의 움직임 자체는 토요일 방송에서 제 야간에 또 팍스에서 하는 방송에서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 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